네, 오늘의 포커스 온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포커스 온 김선윤 전문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전문가님 종목 리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종목이 일단 삐아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월요일 날 일단 제시를 해주셨던 종목이고요. 살펴봤더니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에 발표했던 9월 수출입 동향 데이터에서 화장품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로써 이제 화장품주들 계속해서 잘 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전문가님 앞으로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삐아는요, 국내 색조 화장품 중에서 립 부문, 입술이죠. 부문 1위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올해 2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사실 국내 시장 점유율도 굉장히 큰 폭으로 좀 확대되고 있는데, 일본을 비롯해서 미국까지 쭉쭉쭉 매출 확대가 크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의 좀 성장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중국 이슈까지 최근에 같이 더해지다 보니까 큰 폭의 성장이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차트의 상황으로도 보자면 크게 좀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천천히 좀 되돌리는 모습 자체가 나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단기간에 상승 포인트를 두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분기 실적에서 이미 정답이 나와 있듯이 3분기, 4분기까지 실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현재 미국 시장은요, K-뷰티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거기에 이제 BI 화장품들도 판매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현 수준에서 멈춰 있기보다는 오히려 조정이 나오더라도 꼭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라도 16,000원대 흐름은 나올 수 있으니까 일부라도 조금 보유해 보시고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목표가 16,000원으로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부 차익하기보다는 일부 좀 보유하고 가시는 전략도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요일장 마감한 후에 움직였던 시간의 특징주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입니다. T사이언티픽, 위지트, 라이콤, 그리고 슈어소프트테크,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자리하고 있고요. 이번 주 월요일 정규장에서는 일본의 영향을 같이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이시바 총재가 금리 인상 쪽에 가까운 인물이다 보니까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커졌고요. 그래도 시간 외에서는 개별 호재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에도 FSD가 탑재된다라는 소식에 관련주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오늘 3분기 인도량이 공개되는데요. 추가 상승 보일 수 있을지도 잠시 후에 함께 짚어보시죠. 네, 시간의 특징주 먼저 확인해봤습니다. 전문가님, 이 중에서 오늘장 안에서 추가적으로 볼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두 가지, 크게 세 분류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두 가지부터 보겠습니다. T사이언티픽이라는 종목인데요. 시총 자체는 작습니다. 참고하시고요. 621억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 빗썸이 미국 나스닥 상장을 검토 중이다라는 이슈 때문에요. 주가가 급등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T사이언티픽은 빗썸 코리아의 지분을 7.17%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가가 좀 움직인 게 있고, 또 하나 위지트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우선 크지 않습니다. 830억대고요. 위지트도 시간의 상한가에 들어간 모습인데요. 위지트는요, T사이언티픽의 지분을 30.77% 보유한 대주주입니다. 같이 엮여 있겠죠. 그래서 이 두 종목이 시간의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빗썸이 나스닥 상장을 검토한다는 소식입니다. 최근에 가상화폐 흐름도 나쁘지 않은 모습이라 그에 따라 좀 기대를 갖고 볼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우선 하나씩 보자면 T사이언티픽 같은 경우가 차트 흐름은요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주가를 보면은 2019년도 때, 20년도 때 당시에 바닥자리 이하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슈를 받고 올라가는 터라 1차적으로 보건데, 그래도 무난하게 만약에 조금 수급이 붙어준다면 1,500원대 근처까지는 나올 수가 있는 차트 흐름입니다. 매력적 자체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더 짧게 본다면은 1,000원 정도까지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1차로는 1,000원대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고, 여기에 수급 탄력이 붙는다면은 여기 가격 한 1,500원대 근처의 움직임도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오늘
일시적인 상승이 좀 나오고 거래량이 어떻게 퍼져줄지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 1,000원 근처까지 움직임은 특별하게 문제 없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위지트를 보면은 위지트 역시 T사이언티픽의 대주주로서 좀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요. 시간으로 10% 가까운 또 상승 나왔습니다. 자, 움직임 보면요. 바닥에서 좀 되돌린 차트가 또 전형적으로 나옵니다. 크게 보면 쓰리바닥이라 표현할 수 있는 자리가 눈에 좀 많이 띄는데요. 여기 자리부터 해서 되돌릴 때 큰 폭의 상승이 나왔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온다면 일시적으로나마 바로 전에 고점에 해당하는 라인들이 한 800원대 라인부터 서서히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 자리겠죠? 여기서부터 좀 생기고 여기 또 생기고 여기 또 이런 식의 구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한 800원 근처, 700원대 후반 정도? 자, 우선은 오늘 시간으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800원대 이상의 슈팅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800원부터 900원 사이의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연속성을 가지고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그래도 빗썸이라는 회사 자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선으로는 주가의 단기적인 모멘텀거리를 봤을 때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T사이언티픽이나 위스트 같은 경우에는 쉽게 꺾이지 않고 오늘 그래도 오전장에 반등을 빠르게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라이콤과 슈어소프트 테크인데 우선 라이콤은 시간으로 5.8% 올랐고요. 슈어소프트테크는 4.6%가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했던 이유는 테슬라 사이버트럭 자율주행 FSD 활성화 소식입니다. 출시된 지 거의 1년 가까이 만에 드디어 이제 사이버트럭의 FSD를 탑재를 했다라는 소식이 조금 들렸는데요. 사실 관련주들이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 라이콤도 있고 슈어소프트도 있겠지만은 퓨런티어나 KC나 옵트론텍 등등에서 관련주들이 좀 많긴 하거든요. 근데 이 관련주들이 과연 어떻게 움직임을 좀 이어갈지가 중요할 건데 우선 시간으로는 라이콤과 슈어소프트테크가 가장 확실한 움직임을 보였어요. 자, 라이콤 5.8% 상승이었는데요. 오늘 상승을 준다면 걸림돌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주가 급등 나오고 조정 나왔었던 그 자리 4,500원대 자리인데요. 상승을 줬다가 빠졌지만서도 일전에 작년 5월 달에 고점 자리이기도 합니다. 자, 1차적인 추세라는 거죠. 4,500원까지는 추이 자체가 조금 열려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자세히 보시면 현 구간 자체가요. 그 전에 고점 영역에 몇 차례 좀 걸려있긴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조금 심리적인 그 포인트가 좀 중요할 텐데 그래도 오늘 수급적인 부분이 좀 초반부터 몰릴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좀 튀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한 4,500원대 정도까지 가면 정말 잘 갔다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꼭 수급이 많이 꼬인다면 그 이후로 많이 분봉상의 윗꼬리가 달린다면은 빠르게 정리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슈어소프트텍스 같은 경우에도 반등 주다가 같은 거의 이슈로 반등 주다가 다시 한번 조정받다가 다시 한번 시간으로 재상승 나왔습니다. 자, 근데 역시나 슈어소프트테크도요. 보시면 7,000원대 윗구간대 아니면 6,000원대 거의 후반 자리부터 나름의 좀 심리적 저항 자리에 좀 부딪힙니다. 하나하나 부딪히거든요. 여기서 쉽게 과연 돌려 세울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우선 오늘 출발은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테슬라 사이버트럭 관련한 FSD 관련주들이 과연 연속적으로 이게 큰 상승이 나올까에 대한 부분은 조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살짝 움직였다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급하게 올랐다 빠질 수 있으니까 너무 급한 대응은 자제하시고 오히려 오늘은 그 외에 다른 종목들이 있죠. 전쟁 관련주들이나 방산이나 이쪽 관련주들이 오히려 주목받지 않을까. 그리고 또 보시면은 미국 동남부 항만노조 파워유실이 있으니까 그 관련주들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인데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제 에슬레드 브랜드 잭시미스라고 잘 아실 겁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이게 이슈가 된 게 뭐냐면 원래는 이제 강민준, 이수연 대표가 각자 대표 체제였는데 두 분이 이제 부부입니다. 부부인데 갑자기 또 이수연 대표 단독 대표로 체제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게 이 부부가 좀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혼을 하는 게 아니냐 혹시 이런 좀 약간 분쟁 조짐설이 좀 돌고 있는데 뭐 어쨌든 경영권 이슈에 대한 부분이 좀 생겼기 때문에 주가가 좀 반등하는 포인트가 좀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으로 그래서 2.6%가량 상승을 좀 했고요. 다만 이제 보자면 꼭 보셔야 될 게 있는데요. 거래량이 크게 한 번씩 동반했던 적이 있어요. 7월과 8월과 그다음 이번 월요일인데 이렇게 거래량이 동반하면서 급등 나온 다음에 항상 떨어집니다. 네. 오늘은 또 일시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급하게 대응하시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그래서 상황 보시면서 천천히 대응하시고 차라리 좀 다른 쪽을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라도 이 종목이 좀 인기를 끌었는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로 T사이언티픽부터 그리고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까지 5종목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라이콤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이콤의 광증폭기를 활용하면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이 디자인의 자유도 자체를 또 높일 수 있다라는 점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기업 설명회를 최근에 개최를 했었습니다. 2025 SS 시즌의 수주회를 좀 성공적으로 마쳤고 또 해당 이렇게 수주에 따른 매출이 4분기에 인식될 것이다라는 전망점까지 발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 오늘 이렇게 개장 전에 오늘 우리 시장 속에서도 좀 주목해 봐야 될 종목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하나씩 좀 볼 건데요. 우선은 이제 월요일 날 거래량이 좀 폭등했던 종목을 잠깐 살펴볼게요. 자, 컬러레이부터 볼 건데, 컬러레이는 잘 아시겠지만 최근 중국 증시 급등에 따른 영향을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중국이 원체 어제도 급등을 했던 모습이 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컬러레이는 홍콩 소재, 지주회사 등등에서 중국 소재 종속 개혁을 통해서 펄 안료와 운모 파우더의 제조 및 유통업을 주력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예요. 네, 그리고 중국 내 화장품 펄 안료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던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근데 이게 시간으로는 좀 빠졌어요. 시간으로는 한 4% 정도 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고하고 보시되 거래 자체가 상당히 탄력적으로 붙었다는 것과 그리고 중국 증시의 상승 흐름이 한동안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나쁘진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오늘 움직임 이후가 중요할 것 같아서 급한 대응을 좀 자제하시고 비중 조절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스페코가 또 이제 월요일 날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요. 지금 거의 전면전이라 보는 게 맞을 것 같겠죠. 180여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은 이게 월요일도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이어질지 여부인데요. 우선 분위기가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스페코가 그전보다는 좀 지금 사실 중동적인 리스크가 더 크긴 하지만 4,700원대 정도부터 해서 5,000 초반 정도 사이에 항상 고점 인식이 좀 됐던 구간입니다. 최근에 한 1년여 가까이. 그래서 현재 구간대부터 해서 상승 추이를 그리고 올라가더라도 다시 한번 밀려 내려올 수 있다는 점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수익보다는 적당히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낫고 스페코가 만약에 부담스럽다 하시면 빅텍이나 스미드 같은 종목도 이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스페코가 원체 거래량이 붙어서 가지고 나온 거니까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맵지노믹스가 또 갑자기 급등을 했어요. 사실 지난 7월 말부터 해서 코로나 이슈를 가지고 8월 내내 상승을 주다가 코로나 이슈가 딱 소멸이 좀 되면서 빠르게 주가가 급락이 나왔었던 그런 조금 종목이었는데 갑자기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슈가 뭐냐면 미국 FDA 허가 없이 제품을 진출한다. 클리어랩을 원래 3곳 인수했었는데 한 곳으로 추가로 인수하는 그림이 나왔어요. 그래서 4곳을 인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서 매출 성장에 따른 그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기술적인 접근을 해보자면 고점과 바닥에서 반등 나올 때 보통 일시적인 되돌림이 나올 때 한 절반 정도까지 회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약 4,000원가량이 될 것 같은데요. 그 4,000원 가격대도 보시면은 작년 11월과 12월, 1월까지의 나름 박스를 보여줬던 자리에 거의 초입 구간이 4,000원입니다. 그래서 4,000원까지는 열려 있는 것 같다. 열려 있는 것 같은데 그 위로 추가적인 상황들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못 가더라도 한 3,700원대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랩지노믹스도 관심 두고 보기에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봅니다. 네, 이렇게 세 종목 살펴봤습니다. 중국 증시 급등 영향으로 인해서 컬러레이 그리고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긴장감이 점점 더 확산이 되면서 스페코 그리고 랩지노믹스까지 이렇게 세 종목을 살펴봤고요.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3,700원 정도까지 또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 오늘 이렇게 좀 탑픽주로 꼽을 만한 종목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은 이제 흥하해운을 가지고 나왔고요. 흥하해운은 뭐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뭐 자칫 중동 리스크도 있고 미국 쪽에 파업 이슈도 있고 해서 이래저래 물류 비용 자체가 더 높아지다 보니까 뭐 실적 기대감 등등해서 좀 굉장히 많은 이슈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핵심은 미국 동남부 항만 파업 이슈가 있고요. 하루만 그 파업을 해도 6조 원의 피해가 생긴다고 합니다. 좀 심각해지는데 이게 잘 생각해 보시기 뭐가 있냐면 파업을 하게 돼서 물류가 이동이 안 되고 올라가게 되면요.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요. 인플레가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플레를 또 못 잡게 되면은 경기 자체가 또 위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금 이게 크리티컬한 이슈인데 이에 따른 좀 관련주의 움직임을 봐야 되는데 그중에 좀 흥하해운이 현재로서는 가장 낫지 않을까 싶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헤즈볼라 지상급습 시작했지만 또 이란이 이스라엘 쪽에다가 대규모 이제 탄도미사일 발사를 했습니다. 또 그에 따른 모습들 또 이런저런 또 이게 꼬이다 보니 또 올 상반기에도 운임비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아마 하반기에 추가 폭등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았나라고 조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흥하해운을 가지고 나왔고요. 자, 매수가는요. 2,350원에서 2,400원 사이에 매수 대응을 한번 해볼 거고요. 1,500가는 제가 2,900원을 좀 잡아드립니다. 이슈가 조금 크기 때문에 목표가를 좀 많이 올려봤고요. 크게 터진다면은 3,500원대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3,500원까지 보고 2차 생각하시고요. 손절가는 제가 2,200원 잡아드릴 겁니다. 2,200원 사이 이탈하게 되면은 이때는 이슈 자체가 전체 소멸됐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2,200원을 이탈하게 되면 빠르게 정리하셔서 현금 확보하시고 다음 종목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 종목 흥하해운 살펴봤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전면전 양상이 펼쳐지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해운주들 흐름도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해운주는 특별히 또 여기 항만 파업 이슈까지 같이 붙어 있습니다. 하루 할 때마다 정상화하는 데까지 5일 정도 걸린다라고 합니다. 이게 장기화되면 문제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고요. 1차로 2,900원, 2차로 3,500원까지 목표가 제시해 주셨고 손절가는 2,200원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탈하지 않게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